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이제 공동역에서 마지막 촬영을 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시청 쪽으로 이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부터 여러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기운을 여러 군데를 같이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오늘 그냥 원래 이 녹화는 목요일 날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그냥 수요일 날 돼가지고 수요일 날 하루 푹 쉬니까 그때 강의를 거의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오늘 이사가 가니까 목요일 날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일 날 땡겨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 저번에 했던 것에 이어서 동학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근현대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찝어줘서 어디가 잘못되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동서양 철학이라든지 고대사라는 것은 제가 주 한 30-40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자리만 주어지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대사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를 딱 한다고 했을 때 뭘 하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이제 할 때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동학난 이후부터 엄청난 지구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혁명이었기 때문에 천지를 뒤엎는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 혁명을 일으키게 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 그런 건가? 그것은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그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료를 좀 훑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무슨 방송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방송하지 말고 하루씩 한번 일주일도 쉬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길도 질퍽질퍽 해가지고 나오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본 방송을 할 때는 계속 역사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지금 계속 이제 판이 뒤집어진다,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냥 지금 현상 보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사상적, 철학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걸 보면서 타오 피직스에 대한 어떤 해석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거 타오 피직스를 한 번 더 강의를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10분의 1도 안 했죠. 타오 피직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강의를 하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또 그랬지만 타오 피직스라든지 터닝 포인트 이 자체는 한 문장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생각했던 사상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상적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급하게 이것도 저것도 다 떠나서 빨리 몸이 바뀌어야 된다. 몸이 바뀌려면 여기로 와라. 누차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알아야 돼요.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공부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학원을 하면서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공부하지 않고 학원에 만약에 집중을 했으면 그래도 굉장히 나은 삶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 그 자체는 아르바이트, 그냥 이건 내가 공부하기 위한 어떤 자금을 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은 내가 추구해야 할 공부가 아니다. 내가 그냥 단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치중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자, 증산 사상을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특히 우주 변화 원리라든지 유불선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기 해야지 증산 사상,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터닝 포인트 보면서 저번 시간에 터닝 포인트 하려다가 말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터닝 포인트 그 얘기에 이어서 지금 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도 하려고 하니까 동양 사상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동양 사상인 게 뭡니까? 고조선의 정신맥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동양 사상의 정신맥이, 자, 우리 고조선 유민들이 서쪽으로 가면서 그리스 문화를 일으켰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일으켰는데, 그리스 문화 속에 들어있는 고조선인들이, 유민들이 그 생각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그 자체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특히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밀레니 학파인가요? 그 학파, 탈레스의 그 학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현대 지금 이 분열 극한에 오는 여름시대, 우주의 여름시대의 내용을 상당히 명확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단원론이나 다원론이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우주 변화 원리에, 자, 서양 철의 개괄적인 내용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원론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오늘 단원론, 다원론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 이야기 하다 보니까 헤겔이 나오고, 헤겔 나오면 마르크스가 나오고, 베르그송이 나오고, 이게 쭉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신맥이 그냥 잡혀지는 거예요. 지금 여름의 극한 시대 반드시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이야기를 명확히 알아야겠다.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동양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유물과 유족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사는 우리 민족, 즉 고조선 유민의 이동사다. 자, 근데 어떤 이제 흔적, 유물과 유족 흔적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전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동서양 철학에서 나타난 우주관에서도 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우주를 돌리는 힘이 뭡니까? 수화입니다. 자, 우리 태극기에 뭐가 있죠? 건곤 감리가 있죠. 그죠? 건곤 감리를 뭘 나타냅니까? 감은 수고, 리는 화예요. 물과 불이죠. 땅과 하늘이 있고, 그 자체가 우주를 돌리는 힘입니다. 자, 인간도, 사람도 이 수학 기운이 잘 돌아야지 몸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한 곳이 고장나면 반드시 다른 장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화기운 수화가 뭐죠? 자, 수기운은 방광과 신장을 말하고 화기운은 심장과 소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장과 소장과 이 방광과
그 신장이 기운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자, 그 망가지는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자, 오늘도 탈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탈레스가 뭐라 했어요? 우리 이제 윤리 시간에 배웠죠. 요새 학생들은 윤리를 안 배우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윤리를 배웠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탈레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동방에서 지금 현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병이 돌고 있는데 그 병은 그게 뭐냐. 화의 극기죠. 이 병은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 어떻게 진단하죠? 열이 많이 나면 체온이 높아지면 아, 이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 나요. 왜 열이 납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병균을 이기기 위해서 몸에서 열을 내는데 그 열이 오히려 다른 장부를 망쳐버리죠. 그래서 이 열이 나가지고 화급금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관지 계통이 망가지죠. 왜? 이미 그 가을기는 몸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폐가 뭡니까? 폐가 바로 이 모든 우리 고기육변에 시장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거르는 거 없이 그 거르는 것을 간에서 자 고기육변에 자 방패간차가 있는 게 간차입니다. 모든 나쁜 사악한 기운을 다 막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이 상해버립니다. 모든 못 받아내면은 그러면 간이 상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화에서 그러니까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원리만 알면 사람 병 치료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소주라는 걸 알고 지금 현재 왜 이런 병들이 도는가? 이거 사람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은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병이 도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병이 어떤 병으로 자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느냐? 아니죠. 이제 이것이 모두가 타서 다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발광을 떠는 거예요. 발광을 떨다 보면 수기가 딱 막혀 있고 발광을 떨다 보면은 열이 나면 발광을 떨게 되죠. 그렇죠. 자, 특히 요새 백신을 맞고 이 생식기 쪽이 많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백신이 뭐냐 하면 수기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수기가 안 올라오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멍해집니다. 그리고 영역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자, 지금 사람들은 다 어떤 면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병을 뿌리고 백신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 주사를 맞추고 하는 사람 그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이 그 우주의 기운대로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따라하고 하게끔 하는 것은 몰라서 그래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뭡니까? 죄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걸 알고 오늘 강의를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에서는 우리 민족이 자 구조적 유민들이 이동사다. 자, 오늘은 제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데서 자 사실 제가 그 40살 고구문을 만나기 전까지 한 38에 만났으니까 그걸 만나기 전에는 동서양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때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이죠. 20대 후반에 우주 변화 원리를 보게 됐고 주역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보게 됐고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읽기만 하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강의를 하려고 이게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해 주겠다. 지금 한 내용들은 제가 20대 후반에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그 내용을 지금이 당한 상황의 당국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데서 동양과 그리스 철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주는 수와 기운의 움직임에 따라 돌아가고 사람도 역시 수와 기운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건강에 좌우된다. 자, 근데 수와 기운이 도는 거 이야기를 우리가 농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때를 알아야 되죠. 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별자리의 이동을 알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씨를 걷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반반절의 문자로 나타난 고대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제국 때부터 60갑자로 기년이라면 연도죠, 해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산해가지고 앞뒤로 추산해가지고 이때가 어느 때다라고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국 때 그렇게 이제 기년을 표시했는데 그의 아들인 우가 그의 아버지를 염제 신농씨보다 더 위에 두게 해가지고 그래 태오란 말로 쓰죠. 태오 복귀씨, 그냥 태오 복귀씨 하도를 획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오는 다른 사람이에요. 태오 복귀는 다른 사람, 태오와 복귀는 다른 사람의 복귀는 바로 우임금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희 여호와도를 보면 압니다. 복희와 여호와는 부부입니다. 부부에서 복희 여호와도에서 전에 이제 누구죠? 김제 어떤 단군 신화의 신연구를 쓴 분이 우리 단군 신화 우리 땅에 찾지 못할지라도 중국 그 땅에서 언젠가는 찾아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국 때부터 갑자로 연 또는 혹은 해를 기록하였기에 60갑자는 훨씬 그 이전에 생겨났음을 알 수 있으며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별자리를 보고 씨를 뿌리고 추수했기 했기에 천문학이 그 당시에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농시 때부터 아마 60갑자를 쓰지 않았는가는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학문이 천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서나 또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단군을 내세워서 종교를 판을 차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태오 복귀씨라고 이야기하고 태오 복귀씨가 단군의 몇째 막내 아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군도 가지만 태오 복귀라는 말 자체보다 그게 무슨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복희 여호와도에서 이렇게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난맥 상태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변화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밥을 할 때 불 때가지고 밥 먹는데 그것이 차원이 지금 불 없이 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물질이 개벽하니까 사람도 개벽해야 된다. 이건 소태산 박준빈이 그 원물교에서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개벽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큰 대격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대우주 천체권에서 일어나는 우주의 대개벽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변화 법칙의 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란 말이죠. 스스로 그러하다. 우리가 자연을 따라해야지 자연에 역행하면은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그 섭리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 변화 원칙이 뭐냐? 그냥 간단해요. 봄, 여름에는 모든 걸 만물을 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어떤 식물도 싹이 트고 나무도 푸른 잎을 내고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걷어들이는 겁니다. 즉, 죽이는 거죠. 이것을 추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 봄, 여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의 수기가 줄기나 잎 쪽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줄기나 잎에 물기가 촉촉하죠. 그러나 뿌리에는 물기가 없습니다. 다시 가을이 되면, 늦가을이 되면 다시 뿌리로 수기가 귀정하죠. 자, 그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화의 기운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분열 발달하는 거죠. 수기는 다시 수렴하는 거죠. 이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변화의 대강은 이름일양, 그러니까 이름일양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분열과 통일이 번갈아 되어지는 지속 운동이다.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자,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운동 방향이 틀려지죠. 그것을 우주 동양학에서는 금화교역이라고 합니다. 금화교역. 자, 금은 가을이고 화는 여름입니다. 지금 여름의 극기에 왔고 이제 가을로 들어서는 시기가 이미 들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병을 뿌리고 병에 대한 백신을 막 맞게 하고 그리고 나만 살겠다. 자기 무리들만 살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뭡니까? 그 누구의 생각입니까? 악귀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악귀가 뭡니까? 내가 늘상 얘기했죠? 악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그것을 표상한 거고, 귀자는 제국을 대표하는 중국 화족이죠. 화족은, 자, 누에를 용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반만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족속이죠. 그래서 중국 화족들은 믿을 인간들이 없습니다. 자, 금화 교육이 되는 과정에서 화기와 금기가 충돌함으로 필연적으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 대개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격변이죠. 자, 이거 보세요. 화에서 금으로 바로 문도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도가 토를 들어가고 토에서 토생금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토라는 게 뭡니까? 바로 뿌리 정신입니다. 원시 반본. 뿌리로 들어가야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겨울에도 풀고 싶어 해가지고 잎을 내고 뿌리로 닿으면 그 나무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자, 이게 원리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치니까 모를 뿐이죠. 자, 우주의 봄, 여름에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 있다고 항상 그렇게 들어갔고 그것이 영원 불변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 축이 왔다 갔다 똑바로 섰다 또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선천 우주 원리 자체가 상극이 막고 있고, 상극이 뭡니까? 서로 극하는,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발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하면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분열 발달의 상극이다. 초목도 그렇거니와 사람 농사를 짓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주역을 보면 선천 세상은 화수가 미제해서, 자, 우리가 천지 비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고, 자, 그 양기는 위로 솟고 땅이 밑으로 되기 때문에 이 음양이 화수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제, 아직 건너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삼양기응으로 양기가 응기보다 많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내려눌리고 그랬죠. 이제 그것이 바뀌죠. 정음정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음정양 시대,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여주냐? 바로
여자들이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앞으로 남자가 여자 말을 듣지 않고 남자 행세를 못하는 그런 시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는 강자한테 먹혀버릴 수밖에 없다. 근데 강자가 뭐냐, 약자가 뭐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건 단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게 아니죠. 그것은 선하나 약하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선도 좋은 거고, 때때로는 선도 좋은 거고, 때로는 악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을 같이 봐야지. 이것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얘기를 딱 보면은, 사람이 지혜가 생겨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하면, 자, 복희 여호와들은 뱀꼬리를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자, 인도 철학에서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봄, 여름에는 지구촌에서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받는 태양열이 각 계절에 따라 달라져 극한 극서가 생기는 각가지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 시간에 많이 배우죠. 자연이라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거죠. 자, 선천엔 지구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삼양이음 운동을 한다. 즉 양기와 음기가 3대 2의 비율로 운행함으로 음기보다 하나 많은 양기가 만물을 분열 생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이러한 음양의 불균형은 선천시대의 지구문화의 대세를 상극으로 점철하게 되어 원한이 맺히고 쌓이게 하는 근본 원리로 작용한다. 이 원한이 맺혀야지 그것을 원한을 풀려고 또 노력하는 과정에 또 도가 성숙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의 경전을 보게 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스승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전생에 스승이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자꾸만 몸한테 고통을 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척신은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 원한이 필요한 거, 원한 풀려고 하는 것도 원한 맺힌 것도 필요하고, 원한 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은 뭐라고 그랬죠? 자, 영적 훈련소 또는 훈련하는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성장해 다시 본체자로 갔다 다시 봄에는 뿌려주고, 그것이 영생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영생이 아니죠. 그렇죠? 영생은 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은 없다. 항상 그대로 있는 모습, 항상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 사람이 명리학을 공부했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위사는 BC 한 400년대 사람인데, 정확하게 동양 사상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가 음양운동의 상국운동을 하는 선천시대의 상을 주요기 24개는 화수미제로 표현되며, 음양의 제재를 찾지 못한 선천상시의 난양의 상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 난양이 아주 극한을 달리고 있죠. 특히 남자나 여자나 요새 어떻습니까?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은 성적으로 이거 너무 많이 정기를 훼손하게 되면은 사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자기 갈 길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되죠. 특히 성령은 진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을 치료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또 느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호흡이 멎고
맥이 딱 끊어지면 죽었다고 판정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가 살아있어요. 배가 볼록볼록합니다. 기가 살아있을 때 그것은 영신이 아직까지 몸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급사를 맞아서 사람 살릴 때 그 사람이 바로 죽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이제 기가 조금 살아있을 때 살 수가 있는 거지. 죽어가지고 썩어버리면 그건 못 살리는 겁니까? 못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 좋은 곳에 가서 죽어야지 그런 인연을 또 만날 수가 있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얻기 전에 자기가 먼저 몸이 되면 그 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가지의 내 자신을 다음 세상, 그러니까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키포인트는 하나는 뭐냐면 백신을 맞지 않는 거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수기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인간이 영신과 육신이 분리되면 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육신이 온전할 때는 육신에서 분리될 때 영신이 다시 육신과 결합되면 살아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또 경험상으로 또 느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할 때 수행할 때 오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느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맛을 봐야지 맛을 아는 것처럼 수행이 깊이 들어갈 때 그 오는 기운을 자기가 감지를 하면서 느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되면은 항상 그 집에 황토 귀신이라도 돌봐야지 일이 된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어떤 신명의 음호를 받아야지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명 대접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명 대접을 한다고 뭐 상체를 놓고 절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아주 가려서 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예를 갖춰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신명대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 위해 동문서주하고 있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이. 그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해야지 어떤 자손에 붙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제대로 된 자손 하나 찾으려고 동문서주하게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조상 중에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 제가 이제 항상 근데 가능성은 있지만은 끝까지 가봐야지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길이, 이 공부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지금 신도 제대로 된 사람을 자손이죠. 사람이 아니라 자손을 찾기 위해 동문서주하고 있기에 신이 합의되어 지금 엄청나게 내리는 천지균을 마음껏 받아내리기 위해서라도 심신에 붙어있는 탁한 균을 빨리 뽑아내야 하며, 자, 근데 탁한 균을 어떻게 뽑아내요?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가르치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만 자가 빨리 뽑아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건 뭐냐? 뽑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는 천지균을 다 받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하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바른 온전한 기운이 자신이 몸에
이른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선천은 상극이 지배한 세상이다. 주역으로 얘기하면 천지비교다. 허나 앞으로 오는 세상은 상생의 세상이다. 자, 그래서 요새 몇 년 전부터 계속 상생하는 말을 많이 해요. 서로 살린다. 근데 상생하는 짓은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그런데 행동이 그러하지만 미칩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 한마디로 많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상생이 되는 서로 살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화수미제가 수와 기제. 그러니까 수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고 화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이건 아주 조화로운 세계죠. 그렇죠? 음양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자, 화수 기제는 63번째 궤적가 되어 상생의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자, 선천 상극시대의 상을 주역이 괴롭히하면 천지비교는 화수미제로 표현한다. 자, 이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후천은 뭡니까? 지천대교와 수와 기제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겠죠. 그건 제가 여기 숫자가 안 썼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저번에 하려고 했던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 곁들여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자한 모습이나 수동적인 소심한 것 중에 하나로 변했으며 이에 반해서 자연을 거칠고 위험하다고 보는 관점이 여자는 남자에게 지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근데 왜 다시 하냐면 이 내용을 가서 이어서 보고 이것이 어떤 얘기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끔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동시대 여자는 남자에게 수동적이고 보조적이고 종속되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 유통적 사고, 기계론적 방식, 과 과학이 일어남에 따라 자연은 자연으로 다뤄지고 착취하는 기계적 체계가 되었듯이 여자도 착취하고 그렇게 다뤄져야 한다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고대와 여자와 자연과의 연관은 그렇게 여자에 대한 역사와 환경에 대한 역사와 서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 지향적인 의식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그 자체를 계속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생태학과의 자연적인 유사성이 원천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 칼로린 모찬티의 말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 딜레마. 자, 딜레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딜레마 얘기하고 해석하면 자기 당착으로 해석되는데, 이거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것을 자기 당착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이게 문학적 표현으로 갑자기 좋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팍 떨어지는 거. 그것이 딜레마라고 이야기하죠. 과학과 기술, 경제에 대한 관계를 조사할 때 사람의 유기체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기계로서 실체를 다시 개념화시킴으로써 자, 원래 이제 서양 의학이 그랬죠. 어디 하나 아프면 거기만 치료를 합니다. 근데 동양학은 전체를 보고 치료를 하죠. 그것이 치미 원리하고 똑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치미 원리도 어디 아프다고 하면 거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치료해가지고 우리 이 몸 자체가 목화 통수로 다 이렇듯이 목화 통수의 기운을 같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느 때는 보루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로하기 사는 빼는 거죠. 보는 더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개념화시킴으로써 자연과 여자에 대한 지배를 인가받았다는 세계관과 과학에 대해서 형성되어진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사실 보면 중세 때 그 서양 역사를 보면 여자를 굉장히 천시를 했습니다. 마귀라고 해야 되나? 마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하면서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자, 현대 과학의 아버지가 불릴 만큼 현대 과학의 기초를 기는데 기여한 프란시스 베이컨, 윌리엄 하베이, 데카르트, 토마스 홉스, 아이작 뉴턴은 재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사람을 이 우주를 기계론적인 우주관으로 본 거죠. 근데 그것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그게 고전 물리학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생태 물리학. 자, 어떤 우주를 볼 때 생태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분이 재평가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서양인들은 사물을 볼 때 좀 더 미시적으로 아주 세분화해서 보기에 정밀함을 요구하는 기계, 화학 등 현대 과학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그에 비해 동양적인 사고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은 탁월하나 부분적이고 세부적으로 보는 점이 약하다. 그러했기에 정밀함을 요구하는 과학에서는 서양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것은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진다. 자, 우리 동양말, 우리말이나 특히 중국말은 이 말이 저 말이 저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말을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말을 하게 된 어떤 계기는 뭡니까? 바로 일제시대 때 일본이 문화 정치죠. 문화 통치를 하면서 이 한글을 보고시키면서 이 한글을 체계화시키곤 했습니다. 자,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은 막대합니다. 자, 그 막대하고, 근데 일본을 단지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는 어떤 원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반의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건 뭐 각설하고, 자, 우리가 저희 서양철 연구함에 있어서 양적 고찰을 먼저 하면 질적 고찰은 다음 시간에 양적 고찰, 질적 고찰이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우선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양적 고찰과 질적 고찰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양적 고찰할 때 우지 이 양적 고찰에서 우지 본chất 단원론이나 다원론이나 이렇게 보는데 단원론을 하는데도 이게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단원론도 다 못하고 이제 오늘은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론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원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원의 대표적인 어떤 철학자들은 탈레스죠. 우리가 흔히 모든 물질의 근본은 물이다. 우주의 근본은 물이다. 이렇게 우리 윤리 시간에도 배우기도 했죠. 자, 물이 모든 물질이 본질인데 기초한 우주론과 물을 본질적인 실체로 선택한 점보다는 현상을 단순화하여 자연을 설명하라고 했고 신들의 변덕보다는 자연 자체 안에서 원인을 탐구를 했다. 자, 근데 이 자체가 그리스 유럽의 문화를 지탱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리스 철학이 자, 중세에 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완전 이것이 퇴색이 돼버렸죠. 그냥 신적인 세상으로 신적인 그런 가치로 보고 신적인 해석을 했죠. 근데 그 기독교도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독교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신교도들이 자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다른 역사의 큰 어떤 물결을 일으켜냅니다. 그렇게 물결을 일으켜낼 때 이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아무 그 한반도 안에 갇혀가지고 생각 자체를 갇혀가지고 완전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서 공절 맹절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 이렇게 보면 걔네는 완전 허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헛된 말만 하다가 그 말은 아주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그렇게 이시조선이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망해버린 거죠. 지금도 이조의 지금 역할이 뭡니까? 바로 이것을 이시조선이 완전 망쳐 세계의 문화가 다 우리 땅으로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휴식기, 우리 민족이 휴식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어떤 판이 우리가 고조선 국부에서 밖으로 나갔듯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것이 다
세계의 기운이 다 이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는 거. 그래서 결코 나쁜데 그것이 길게 크게 보면은 나쁜 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그 자체는 그건 큰 죄악이죠. 자, 자연 자체 안에서 원인을 탐구했다. 자, 이것이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보는 그 왜 그랬습니까? 과학적인 어떤 물질적 사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물질적 기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사상이 정립이 됩니다. 특히 그것이 그 얘기를 한 것이 타오 피직스하고 터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탈레스의 철학적 성과는 무제한론자인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로 이어졌으며,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한히 것으로 보았으며, 자, 우리가 이 만물의 근원은, 즉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확장할 수가 있고 축소가 될 수가 있고, 무제한대로 축소될 수가 있고 무제한대로 확장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본 거죠. 질적으로 무한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신적으로 불멸하는 앞의 이론으로부터 먼저 따뜻한 것, 차가운 것 등 서로 성질이 대립되는 것으로 갈라진다고 보았으며, 자, 음양이에요. 자,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자, 제우스는 BC 15세기에 동방으로부터 왔다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책은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나온 책들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우스를 누가 그랬죠? 여호와의 남편인 우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자, 우임금 쪽에 우의 자손들이 이동할 때 그들이 그때는 모계제의 그것은 전부 다 묻어버리고 부계제의 생각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남자 양적인 생각을 많이 해온 거죠. 양적인 생각은 뭡니까? 바로 분열이에요. 자, 그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넘어왔고, 거기서 이제 철학적인 어떤 사고가 형성을 된 겁니다. 자, 이 대립하는 것이 경쟁에서 땅, 물, 불, 바람, 지수, 화풍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동양 철학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다시 별과 생물이 생기지만 이것도 법들을 지키고 따라서 결국 경쟁의 죄를 보상하고 나서 다시 앞의 이론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자, 이거 불멸 이론인데 뭡니까? 계속 돈다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가을이 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익어서 또 본체 자리로 가 또 다시 보면서 뿌리고, 이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이렇게 도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고, 그것이 자연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사는 거죠. 아낙시만드로스 역시 여러 분야에서 현실적 성취를 이뤄냈다. 인간 규현이 진화론적 설명은 일부입니다. 해시계를 만들어서 춘분, 추분, 하지, 동지 등을 측정했다. 자, 우리도 이걸 알았죠.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우리나라 음력하고 양력하고 딱 결합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선교사. 그분 누구죠?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선교사가 이렇게 와서 그것을, 자,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도 만들고, 이렇게 또, 그때 19세기 초반쯤 되겠죠. 이것도, 음력과 양력을 딱 맞춰서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은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제 중국에 가서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천국의 중심에는 지주가 없고 정지에 있는 원통령의 지구 주위를 해, 달, 별이 돈다고 생각했다. 탈레스가 일식을 예측한 것처럼 아낙시만드로스는 지진을 예측하여 스파르타인이 지진을 피해 도시를 떠나 야외에서 일시 머물게 했다고 한다. 자, 아낙시메네스는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자였으며
아나크시만드로스의 친구이자 제자였다. 아나크시메데스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사물이 다양함에 무한함이 사물이 근원이라고 답했던 아나크시만드로스의 해법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모호하고 임의적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아나크시메데스는 새로운 만물의 근원을 찾고자 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공기였다. 공이죠. 공자가 뭡니까?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자리죠. 자, 아나크시메데스가 생각하기에 공기는 아나크시만드로스가 생각한 지속적 운동을 하는 무한한 실체에 적합했다. 실제로 공기는 끊임없이 운동을 지속하며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함이 개념에도 들어가졌다. 또한 모든 사람은 공기를 통해서만 호흡할 수가 있다. 게다가 아나크시만드로스가 주장한 무한한 실체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공기가 많고 이게 살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생각은 평소에는 못하고 있죠. 아나크시메데스는 공기가 실체로 변한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희박과 농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에 앞서 그런 질적인 차이는 양적인 차이가 결정한다는 획기적인 주장을 한다. 공기는 팽창하면서 희박해지는데 희박은 온기를 불러들여 불이 된다. 자,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지 되는데 불은 공기를 희박하게 또 만들죠. 하지만 공기 수축적인 농에 수축되면 농해지는데 이것은 바람을 만들고 더 지속되면 물, 그 다음에 땅이 되며 그 마지막 형태는 암석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처럼 아나크시메데스는 아나크시만드로스보다 훨씬 구체적 운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글을 제가 다시 이걸 보면서 하니까 갑자기 진공묘유란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냥 법화경, 아함경, 여러 가지 경, 금강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불경에서 공부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이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더 이해하는데 저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존재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듯 존재는 모든 것은 상관관계 속에서 생하고 멸하니 둘이지만 결국 서로가 하나라는 의미다. 자, 여자가 남자가 선과 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 어떤 것이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때는 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 상태만 관찰을 하면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제3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또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연기법이라 하고 이 인연 생기, 인연이 일어나고 약자를 직접적 원인인 인과 간접적 원인인 연에 의지하여 만상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을 인과법 또는 인연법이라고도 한다. 자, 이자가 쭉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예전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우연히 했던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왜 그래? 그건 뭡니까? 전생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것이 구체화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아픈 이유, 아프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한테 아프고 굉장히 원망스럽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그 마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끔 하는 거울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 사람도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조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존재를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이 속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속가지는데 속가지기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말은 하고 이렇게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지만 할 수 없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꾸만 체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자꾸만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상호전성으로 고정불명 자성이 없으므로 자기의 어떤 성질이 없으므로 연기공이며 무상과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열을 본다고 하며 대승불교의 공사상에서 중도라고 한다. 중도라는 건 뭐냐? 시중이죠. 시중.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위없는 깨달음은 중도로 무상정능각이라고 하셨다. 삼법이니 제법 무아를 모든 모는 나는 없앤다는 얘기죠.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했다. 자, 부처님께서는 공을 바람에 비유하시며 바람은 모양으로 볼 수도 없고 붙여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공이란 이와 같아서 묘유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그 공자리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자리는 묘하지만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은 지금 현실 생활에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은 이제 변하는 겁니다. 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그 변화가 어떤 변화, 아주 긍정적인 변화. 아주 그냥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변하는 거고 인연에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전주 이씨와는 여기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많은 사람 대접을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업 때문에 전주 이씨들이 그런 업때 그 자손들이 그런 앞으로 넘어가는 세상에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거북하게 들린 사람이 있죠. 전주희 씨들이.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 난 그것을 인정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는 이유를 더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행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은 오히려 자기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먹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이미 죄질이 많은 그런 짓을 한 조상들을 가진 사람들은 천상에서도 낯을 들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단원론을 이야기한 사람 중에서 헤라클레이토스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보서, 이 사람이 동양학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자체가 동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넘어간 지, 그래서 그 생각들이 계속 내려온 거죠. 자, 이 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이 조화로운 우주의 기본적인 물질적 원리라고 주장했으며, 헤라클라이토스는 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회적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면만을 이야기할 때는 한절 편박하게 되면은 조화를 못 이루죠. 자, 뭐든지 많아지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간들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만물을 서로 연관짓고 모든 자연 현상을 발생시키는 보편적 원리인 로고스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몽상가처럼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자, 몽상가처럼 살고 있다고 근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 육심의 생각을 뛰어넘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의식 세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은 수행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서로 반대되는 것, 사회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건강과 질병은 서로를 제약한다. 선과 악, 뜨거움과 차가움, 그 밖에 서로 반대되는 것들도 마찬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양한 실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각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즉 바닷물은 사람들에게는 해롭지만 물고기에는 이롭다. 서로 반대되는 것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혼란스럽고 다양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세계는 한 방향의 변화와 그와 대응하는 다른 방향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종합적인 체계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것이 이 4차 세계가 균형을 이루면 아주 평화롭습니다. 사실 인간도 이 오작은 육부가 균형을 이루면 병이 안 생깁니다. 균형이 엄청나게 깨지면은 몸에 병이 생기죠. 그 균형의 체계를 잡는 게 뭡니까? 바로 침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이 허시를 알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침이고 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약을 먹지 말고 자기 몸에서 스스로 몸을 치유될 수 있도록 힐이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만물들 사이에는 이 순간 숨겨진 연관이 있어서 관련이 있어서 겉보기엔 떨어져 있으려는 것도 실제로는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사람, 남자, 여자가 좋아지면은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밀당을 하죠. 밀당을 하는 것도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래 밀당을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헤라클라이토스는 만물을 통일하는 근본 물질을 보고 세계 질서는 일정한 정도로 타오르고 일정한 정도로 꺼지는 영원히 사는 불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불로서 모든 것을 본 거죠. 왜? 이렇게 본 것은 이때는 양의 시대, 삼양이음 시대, 그리고 분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시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전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불로서 또 분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불이 현상 형태를 확장하여 연료, 불꽃, 연기뿐 아니라 대기, 에테르까지 포함했다. 이 공기 또는 순수한 물이 일부가 바다 또는 비로 변하고 바다의 일부가 땅으로 변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곳에는 똑같은 양의 땅과 바다가 각자 바다와 불이 못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 결과 동적인 평형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세계 질서 있는 균형을 유지한다. 지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용트름하죠. 그러니까 용트름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여질 수 있고, 그건 뭡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이 천재 기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신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악신이 됐던 선신이 됐던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사회 형상을 이해할 때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 이렇게 통일이 유지된 것을 헤라클레이토스는 인생의 강이 유명한 비유로 보여줬다. 사람들은 같은 강에 발을 담그지만 흐르는 물은 늘 다르다. 뒷날 플라톤은 우리 감각이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원리를 채택하기도 했다. 플라톤은 그리스 말기에 나온 철학자이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여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번 보십시오. 이 세계는 이게 헤라클라이토스가 이야기한 거죠.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것도 아니며 어떤 인간이 만든 것 또한 아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불로서 정해진 만큼 연소되고 정해진 만큼 꺼지면서 언제나 있었고 또 있으며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그냥 존재한다는 얘기죠. 라면서 세상의 원리를 불에 비유하였다. 또한 만물을 움직이고 있어서 무릇 모든 것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람도 두 번 다시 같은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만물은 유전한다고 주장했다. 선도 악도 하나인 것이다. 위로 향하는 길이나 아래로 가는 길도 다 하나인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가사,
각성과 수면, 젊음과 늙음의 두 가지 모습 모두 같은 것이다.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멈추면 이미 그건 죽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왜?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람들 많이 기운이 안 올라옵니다. 수기가 안 오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 보면 다 화가 차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언제 기회로 올 것인가? 그것을 잘 보고 행동을 잘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전하여 저것이 되고 저것이 전하여서 이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생히 원리로서 다툼과 대립을 제시했다. 여기에 말해둔 것은 항상 그대로 있으나 인간은 이것을 모르고 지나쳐 버린다. 비로소 그것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다고가 다름이 없다. 왜? 너무 자기 사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도 그 예시하의 모범을 삼는 것을 지나쳐 모른다. 그러나 말에도 행동에도 그 법례를 보인다는 것이다. 자, 이 학설은, 이 헤라클레이토스 학설은 헤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재조명을 받았고, 흔히 존재 생성이 이끌어지는 현대 체력에까지 영향을 미쳐 니체, 베르구소, 들레즈 등 현대 철학이 거장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다.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마르크스와 레닌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그러니까 공산주의 철학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공산당은 항상 무슨 색으로 표현해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뭘 말하죠? 화기운, 분열을 말합니다. 분열은 분열 말하냐? 분열하면 성장을 하죠. 발달을 하죠. 분열 발달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빨간색이죠. 자, 이 우주는 물과 불, 즉 수학 기운으로 조화로 돌아가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지금 왜 치우쳤습니까?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죠. 자, 극단으로 가면은 다시 튕겨지는,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적 극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물이 극한으로 치우치면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의 우주 원리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남매 상태에 빠졌지만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기대 속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시간이 맞이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자, 분열의 극한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에 계속 적을 만들어 존재하는, 적이란 대상을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는 공산당이나 PC 좌파들, 특히 이제 우리 그 주사파애들 뭡니까? 반일해가지고 맛을 많이 봤죠. 하여튼 적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 정당성을 자꾸만 얘기하면서 세뇌를 시키면서 자기들이 정당성을 옹호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것은 너무나 극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말들이, 행동이 다 들어먹히는 겁니다. 그것을 극명히 보내준 것이 바로 붉은 깃발이다. 자, 붉은색을 이거 나타내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서,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현상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거기서 보면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꽃은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 꽃이죠. 무궁. 담이 없는 꽃입니다. 담이 없는 우리 민족. 그건 뭡니까? 항상 자연에 맞게 변화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한반도로 와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온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다시 자라고 성장하고 다시 쇠퇴하면서 없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어떤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열의 끝은 바로 병으로 나타난다.
자,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은 그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발진이 되죠. 이 몸으로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그건 몸이 살아요. 근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지고 내장에 녹아버리면 죽어버리죠. 자, 그 열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습기운이에요. 습기운을 저장하고 있어야지 어떤 병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몸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몸 안에 습기운을 많이 저장을 해라라는 얘기죠. 근데 습기운은 운동으로도 음식으로도 저장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전부 다 습기가 우리 몸에서 고갈이 됩니다. 습기가 고갈되지 않으면 얼굴이 팽팽해집니다. 근데 습기가 고갈되는 표상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저승꽃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습기가 마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습기를 항상 저장하고 습기를 돌릴 수 있게끔 항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태울주예요. 태울주는 습기 저장 주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태울주는 만약 우리가 조상의 어떤 원시 방법, 그대로 우리 어떤 역사, 어떤 문자로 쓰여져, 어떤 정확한 사실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겠지 하고 믿는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태울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화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걸 공부해서 태울주 수영 계속 했는데 그러다 산에 떨어지고 이 공부를 하면서 몸이 사실 1급 장애인이 이렇게 성성하게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태울주를 하고 이 공부가 바른 공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이 본보기가 이 공부를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텔레비에서 보고 이런 방송, 공영방송은 모르죠. 근데 유튜브에서 특히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중국 애들은 예로부터 붉은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조머리를 홍바오, 그러니까 홍포라고 이야기했죠. 왜 붉은색은 이제 복을 물러 들어오는 색으로 이렇게 도봐왔죠. 자, 이 말은 잘 뭘 얘기합니까? 이 말은 여름에는 자기들이 특수할 수 있었지만 가을 기온이 내리면 철저하게 망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화극금인데 이것이 역전하게 금극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을 기운이 내리면 불 기운은 그냥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오행원리 상극과 상모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금이 화를 내려 누르는, 그러니까 가을 기운이 여름 기운을 내려 눌리는 그런, 그러니까 가을 기운, 가을이 왔을 때, 지금 오고 있는 가을에 중국 족속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중국의 조선족들도 그렇고 지금 이 한반도로 중국 쪽 갑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거의 중국에서 못 살기 때문에, 자, 이때까지 중국 역사에서 중국이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다 한반도로 도망쳐 왔습니다. 왜? 제일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한반도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한반도가 그런 땅이고, 이 한반도, 특히 남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귀중한 사람들인가를 알고 이제 자기 몸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겁니다. 왜?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없다는 노래도 있죠. 공부하는 사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적어도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후회하지 않은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수와 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천이며 영원한 맞수이며 영원한 상대성이며 영원한 음행관계이며 영원한 상생관계이며 영원한 상극관계이며 영원한 손익관계이며 영원한 부관계이기도 하다. 64개는 화수미제 계화가 말하는 같이 인생사란 성공보다는 실패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인생 만사가 수화나 화수나 이것은 모두 무기나 태극, 즉 천지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결국 하나이다. 그러니까 화와 복을 하나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경은 절기 그리고 회갑의 원리를 알게 되고 또 수화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가장 중요한 통찰력 중에 하나는 고대 중국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반만년 전에 바로 이게 문화라는 것이 화족에는 그 당시에 문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일으킨 바로 염제 신농시족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고조선 문화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가장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는 장자가 그렇게 말했듯이 변형과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흐름인 행위는 우주의 본질적인 면이다 라는 인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는 어떤 힘이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과 상황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자, 요 얘기는 타오 피직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쉼 없이 움직이고 행동하며 중국인들은 기라고 말하는 계속적인 우주적 과정이다. 중국 철학에서 절대적 휴식이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없다. 서구에서 역경 해석의 선두주자 중에 한 사람인 헬무트 휠헬름에 따르면 절대적인 정지, 움직이지 않는 것 상태는 추상적인 관념이기에 중국인들은 절대적인 정지는 마음에 품을 수도 없다, 생각할 수도 없다. 무의란 것은 종종 도교 철학자들이 사용을 하며 문자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중국인이 무의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행위로부터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종류, 즉 쉼 없이 계속되는 우주적 과정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어긋나는 행위를 절제하는 것이다. 타오 피직스 중에서. 자, 근데 이제 요런 말을 하나 덧붙이고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